시작은 뭐냐 하면 아주 단순해요.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많은 사람들을 만나러 다닌다 그랬잖아요. 강연을 딱 하게 되면 똑같아요. 뭐 취업 준비하는 친구들 취업을 하고 싶어 하죠. 막 취업하기 힘드니까. 이것도 우리 문제는 아니에요. 우리 시스템이 그렇게 만들어 놨던 사람들이 있다고요. 어떤 입법을 하든 뭐를 하든 10년 전에 없었던 비정규직 직원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정규직이 되고 싶은 거야. 옛날에는 안정이 됐었거든요. 근데 취업을 막 준비하는 그 젊은 친구들의 놀라운 특성이 있어요. 그렇게 취업을 원하면 행복해야 되잖아. 그런데 싫어해요, 일을. 도대체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 그런데 그 친구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 다 그래요. 여러분들 남편들, 여러분의 뭐 조카 다 그래요. 우리가 나중에 고민을 좀 많이 해봐야 될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근데 왜 취업을 하라고 그럴까 다? 왜 직장에 다니라고 그럴까? 다 힘들어 하는데. 제가 알기로 사랑이라는 거는 그 사람이 원하는 걸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그렇게 떠밀려 가요. 그래서 취업을 해서 우리가 기껏 얻는 게 사실 뭐냐면은 개돼지랑 비슷해.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겠다는 거예요, 사실. 그냥 그러고 살아요, 그냥 어느 순간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철학자로서 보면서 그쵸, 이제 경제학 하는 분들이나 뭐 학교의 교수들이나 뭐 이런 분들은 그냥 얘기하죠. 그냥 어차피 그게 삶이라고. 근데 제가 봤을 때 너무 안타까워요, 많이. 그래서 강연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 친구한테, 그 친구가 많을 거예요. 그 친구만이겠어요? 선생님, 취업을 하고 싶은데 일하기가 너무 싫어요라는 그 친구한테 그 친구가 일을 너무 싫어해 버리게 된 거예요. 이게 어디서 생겼는지서부터 한번 고민을 좀 조금씩 해보고 싶은 거예요. 잘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게 자본주의가 발달했지만 우리가 좀 잘 사는 것 같아 보이죠? 예? 그런데 하나의 착오가 하나 있어요. 자본주의 발달하기 전에, 그러니까 직장 다니고 공장 돌아가고 자동차 있고 스마트폰 있고 이 시대 말고 과거 시대 보면 가족들끼리 굉장히 시간 많이 보낸 거 아세요? 농사 짓는 사람이 생각해봐요. 겨울에 왜 노동을 해요? 벼를 왜 심어요 거기에? 애들이랑 꿩 사냥 가고 토끼 사냥 가야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벼를 심은 다음에도 추수 때까지 결정적인 순간에 하루 가죠. 뭐 예를 들면 비가 많이 와서 이제 뭐 물이 차오면 물꼬를 터야 된다던가. 나머지 시간에 고스톱도 치고, 예? 농악도 하고 그리 지냈어요. 삶의 질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하는 시간을 딱 놓고 보면 자본주의로 건너가면 일하는 시간이 엄청 컸어요. 우리 지금 주 5일 근무라고 그러잖아요. 주 5일 근무가 뭐 그렇게 짧아요, 그게. 옛날에는 그냥 계속 쉬었는데 결정적일 때는 일을 했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여유가 있었어요, 생활이. 지금 여러분들 음악 활동해요? 직장 퇴근해가지고? 못한다고 지쳐서 자느라고. 근데 옛날에는 할 일도 없잖아요. 그래서 웬만한 농민들이 다 음악들을 했다고요. 판소리도 하고. 근데 지금 없어졌잖아요. 기껏 그거 느끼려면 또 돈 들어가. 공연장에 가려고. 일을 더 많이 하게 된 거예요, 자본주의는. 일을 더 많이 하게 되면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일이 싫어져요. 거기서부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끝나면 어떻게 돼요? 너무 일을 많이 하니까 자요, 자. 우리가 어느 사회인가 어떻게 됐냐면 소가 됐어요. 소, 가축이. 주말은 축사에 있는 날, 주중에는 일을 해. 그리고 들어와서 어떻게 돼요? 퍼져 자요 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너무 슬퍼요 그게. 그리고 부인도 남편을 안 깨운다? 왜냐하면 일요일날, 월요일날 일해야 되니까. 그런데 그때 뭐 해야 돼요? 아이랑 놀아야 되고 취미생활도 해야 되고 좋아하는 일을 해야 되잖아. 우리 그 시간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행복이라는 것이 되게 어떻게 되냐면 힘이 없으니까, 지치니까 돈 가지고 뭐 이렇게 해서 소비하고 공연 보러 가고 그래. 근데 연주는 뭐 안 해. 지쳐서 그냥 멍하니 이렇게 있는 거죠. 일단은 그 노동이라는 것들을 좀 잘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자본주의가 발달을 할 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편안하게 농촌에서 이렇게 살고 있고, 참고로 지금 그런 삶을 꿈꾸는 사람이 주변에 있는 거 알죠? 정확하게 그분들은 정확한 걸 아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살았다가 너무 힘들다. 그래서 어디 가죠. 촌에 가가지고 어디에서 모여서 살고. 얼마 전에 보니까 이제 화천 같은 데에서도 한 30 가구 정도가 모여서 가운데다가 이렇게 서점 같은 거 만들고 모여가지고 같이 음식도 먹고
선생도 불러서 토론도 하고 이러더라고요. 어쨌든지 간에 그럼 우리가 자본주의가 돌아갈 때 가장 놀라운 특징 중에 하나는요, 우리가 노동력만 있어야 돼요. 이거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그게 무슨 소리냐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내 기술만 있는 거야. 대학 교육을 자세히 생각해 보세요. 경영학과 무슨 과 많죠. 그 과들의 특징이 뭐냐면 대기업이나 회사에 취직하기 위한 과예요, 다. 돌아보면. 그리고 간혹 과가 있죠, 뭐. 제 철학과니 뭐 이런 데 있잖아. 그럴 때 우리는 아시잖아요. 점수가 낮아가지고 그냥 갔나 보다. 그리고 그 아이도 그 점수가 낮지만 그 대학에 가서 취업하려고 그랬다가 또. 그러니까 요식행위죠. 뭐 배우는지 아시겠죠? 내가 기술을 배워요? 내가 지식을 배워요? 경영학을 배워요? 고용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아무 쓸모가 없어요. 굉장히 사실 그게 슬픈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배우지만 취업이 안 되면 안 돼. 그거의 놀라운 특징 중에 하나. 지금 어떤 대도시에 보면은 노숙자들 있죠. 노숙자는 왜 나오는 것 같아요? 자기가 배운 게요, 컴퓨터 프로그래머야. 그런데 해고가 됐어. 그 사람 뭐 먹고 살래요? 예? 분식집에서 컴퓨터 프로그래머가 뭐가 의미가 있어? 할 게 없는 거야. 버려진 거야, 그냥. 그런데 옛날에 농촌 있죠. 이렇게 자본주의가 발달 안 했을 때 촌에 노숙자 봤어요? 논두렁에 누워있는 철수 봤어요? 먹을 게 지천인데. 자세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그렇게 자라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일을 하고 기술을 배우라고 그러는 거야. 누구 기술? 누가 원하는 거? CEO가 원하는 거. 나를 고용해 줄 사람이 원하는 거. 나의 노동력을 파는 거예요. 내 노동을 팔고 그 사람들은 나한테 임금을 주는 거야. 이 시스템이 딱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가 재밌냐고요.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나를 고용할 사람이 원하는 공부를 하고 있는데 힘들죠, 많이.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벌어지는 것 같아요. 우리 테마가 뭐라 그랬어요? 누가 우리 일을 힘들게 하는지. 기억나시죠? 예. 잘 보세요. 또 하나 제가 예를 들게요. 어렸을 때 전혀 그런 어떤 뭐 성적이라든가 취업이라든가 입학하는 거랑 무관하게 재밌었었던 거 기억나죠? 학창 시절에 교과서 밑에 소설 깔아놓고 읽으셨던 분 읽으셨죠? 행복했죠? 왜 행복했어요? 그건 여러분이 했던 거예요. 제일 행복한 거예요. 책을 보는데 왜 우리가 책 보기가 힘든지 아세요? 다 교재니까. 내가 보고 싶은 책이 아니라 사회에서 원하는 책이고 점수를 따야 돼. 그런데 내가 원하는 거죠. 저는 그래서 그걸 그렇게 구분하는데 교재와 책이 있어요. 책은 내가 원하는 거야. 교재는 다른 사람이 원하는 거야. 교재의 특성은 졸리게 해요. 내가 원하지 않는 걸 하기 때문에. 책은요, 특징 안 졸려요, 그거는. 그래서 가끔 가다가 여러분들 책 살 때 보면 교재처럼 보시는 분들 있다. 재미가 없으면 스톱하면 되는데 끝까지 읽어요. 왜냐하면 교재 보던 버릇이 들어서. 그래서 한번 그 경험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똑같이 책을 읽었는데 뭐 여러 가지 수학책, 영어책 이렇게 공부했던 그거 말고 전혀 옛날 어른들이 했던 말, 그 책을 봐서 쌀이 나오냐 돈이 나오냐 그거 있었었잖아. 그것도 사실은 공부였고요. 거기서 많이 배웠었잖아. 근데 이거는 젊은 친구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스펙도 아니에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는요, 일이 싫다, 공부하는 게 싫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거에 지쳐서 진짜 행복하게 공부했던 게 있고요, 진짜 행복하게 일했던 것이 있는데 그걸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례를 한번 좀 들어볼게요. 사회학자라고 얘기해야 되나? 사회학자? 철학자? 호이징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책 서점에도 아마 지금 있는데, 놀이하는 인간, 호모 루덴스, 이런 말 많이 들어봤죠? 호모 사피엔스처럼. 라틴어는 항상 후이 수식을 해서 이렇게 뒤에서 수식해요. 사피엔스는 생각하는 거니까 호모가 인간이거든요. 휴먼 알죠? 휴먼이랑 거의 비슷해요. 호모가. 호모 루덴스 그러면 놀이하는 인간이에요. 저 사람이 책을 써서 왜 저 사람이 중요하냐면 일이랑 놀이를 구별을 해요.
그와 비유를 제가 하나 들어볼게요. 어른들은요, 아침에 일어나서 가스불을 땡겨요. 이렇게. 왜 땡기죠? 뭔가를 끓이려고. 지금 우리 커피를 타 먹는 비유를 합시다. 이렇게 해서 불을 켜요. 그리고 커피를 타. 커피는 또 왜 타요? 아침에 잠 좀 깨려고.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 불 땡긴 이유는 뭐냐면, 철학에서는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수단, 목적. 아시죠? 가스레인지에 불을 땡긴 게 수단이고요, 목적은 커피 마시는 거야. 그 다음에 커피는 또 왜 마셔요? 또 그게 또 수단이 되죠. 커피를 왜 마셔? 잠이 깨려고. 요 도식이에요. 여러분들 그렇게 지내죠? 저 어렸을 때, 꼬맹이 때 재밌게 했던 게 뭐냐면 불장난이에요. 성냥 아세요? 통성냥? 옛날에는 지금은 그 업체가 없어져서 얘기해도 될 것 같다. 유엔 성냥이라고 아세요? 거기 잘못 불 붙으면은 팡 해가지고 천정 불탔던 거. 꼬맹이들 불장난 좋아하죠. 어른들은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거를? 그거 왜 그렇게 낭비해요, 성냥을? 왜 그렇게 낭비해요? 호이징하라는 사람이 구별한 게 그거예요. 어떤 일을 하는데 수단과 목적이 분리가 되면은 노동이고, 돌아보니까 일이 그렇다. 내가 직장 다니는 이유는 월급 받으려는 거야. 그 자체가 즐거운 게 아니라 수단과 목적이 같아 버리면 놀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논다라는 개념이,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냥 이렇게 퍼질러져 있는 게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뭐를 하는 거예요. 호이징하라는 사람이 자본주의가 발달한 다음에 나온 사회학자고 인류학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딱 지적을 한 거예요. 자본주의 사회에 너무 많이 오염되다 보니까 뭐를 잃어버렸다고요? 놀이를 잃어버렸어요. 놀이를. 우리가. 근데 제가 처음에도 얘기했잖아요. 옛날에 농촌 시절은 어땠어요? 놀이가 많았죠. 물론 밭일하고 논일하러 갈 때는 노동은 맞아요. 그럼 100% 맞죠. 뭐 노동이지. 근데 그 시간이 짧았다고.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놀이는 사라졌죠. 여러분들 놀이하려면 돈 써야 된다? 그리고 돈 떨어져. 그럼 또 직장 또 가야 돼.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놀이 같은 거 아세요? 놀이라는 게 뭔지 아시겠죠? 막 하는 거예요. 여기서 혹시 바닷가 같은 데서 폭죽 있잖아. 폭죽 좋아하시는 분? 한 분 있다. 폭죽 좋아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놀이의 세계를 모르는 거야. 왜 그거 돈 낭비해? 쌀이 나와, 밥이 나와. 여러분들 꽃구경 갈 때 쌀이 나와, 밥이 나와요. 노을 볼 때 쌀이 나와, 밥이 나와요. 그거 봐서 뭐예요? 근데 그렇게 살아서 뭐예요? 그런데 이렇게 되묻고 싶어요. 이 강의 듣고서 무조건 나가서 폭죽이라도 터뜨려요. 얼마나 멋있어요. 그래서 어른들도 폭죽놀이, 불꽃놀이를 좋아하는 거예요. 아무리 갑갑해도 어린애로 돌아가는 거야. 성냥놀이를 했던 그 시절에. 그 재밌던 시절. 그거 자체가 수단이면서 목적이에요. 그냥 수단과 목적이 분리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거를 좀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